야, 여러분, 미중 갈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맞는. 커피 하나 타올까? 시간 오래 걸려. 빨리 하고 잘 거야. 자, 왜 요즘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 힘들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줄어져. 조금. 야, 많이도 안 줄었어. 정말 요만큼 줄었어. 요만큼. 이게 11877에서 11710으로 불과 160억 불 줄었는데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원래 가격에 반대입니다. 가격에 반대라고 보는데 미국 국채 가격이 빠졌어. 얘들이 팔 것 같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 바들바들.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11877에서 11710이면 1% 1%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까봐 사람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중국이 왜 이걸로 협박할까? 왜? 일단 첫 번째,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 트럼프가 아무리 세게 하고 중국이 막 세게 얘기해도 미국 관계자들이 코웃음을 치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거야. 너희는 패가 없다.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너희는 패가 없다. 니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때릴 게 많은데 중국 니네는 우리를 때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들 얘기해. 심지어 미국과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은 여러분, 그 트럼프가 대부분 하는 거 국회에서 반대 많이 하거든. 별 소리 안 해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뭐 분위기 같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별 소리 안 해. 그리고 중국이 막 열심히 미국 때리려고 그래도 코웃음 칩니다. 너희들은 때릴 게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중국 애들은 맨날 그러거든. 미국 너도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중국의 높은 고위 관료가 미국도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질 수 없다. 미국도 고통을 느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듯한 발언을 했어. 이기겠다라는 듯한 발언을. 제가 보기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금 무기잖아요,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이라고 이런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느냐? 자, 봅시다. 일단 값을 좀 보면 되지. 자, 제가 오늘 문제 드렸죠. 자,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 최대 수출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최대 수출국이에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에요. 최대 수입국. 여기 나오잖아. 중국 입장에서도 최대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2017년도 중국의 수출 중에서 19%를 미국에 수출했어. 홍콩의 12%. 홍콩도 수출항이기 때문에 미국은 19% 이상이죠. 중국 입장에서 자기들 수출품의 거의 20% 이상을 미국 관련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홍콩 분야까지 치면은 거의 4분의 1 정도가 미국으로 가는 건데, 자랑스러운 한국은 4위에 있죠. 자랑스러운 한국은.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드렸던 문제,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누굴까?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죠. 최대 수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누굴까?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잖아. 여러분 공부해오셨죠? 공부해오셨죠? 제가 카톡 플러스로 문제 드렸잖아요.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1위 있잖아. 1위 수입 1위 어디라고? 우리나라 그렇게 만만한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한 나라. 야, 중국 애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지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야,
중국의 최대 수입, 저 큰 G2의 최대 수입국 1위가 2017년도 자를 거야. 한국입니다. 잘 안 믿기시죠? 이거 제 자료가 아니야. 이거 무역보험공단인가? 거기서 뽑은 자료예요. 최대 수출은 미국, 최대 수입은 한국이래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짠짠, 우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해. 자, 그러면은 잠깐 미국 얘기하기 전에, 미국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이냐? 하나씩 볼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주요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대충 9%에서 10% 정도 차지합니다. 괜찮죠? 1위? 2위가 일본이에요. 3위가 타이완, 4위가 미국입니다. 다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꾸준히 1위를 하고 있죠. 중국 시장. 2013년도 이후에 중국이 클 때 사실상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에요. 최대 수혜국이. 중국이 발전을 했을 때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너무 독단적인 판단이긴 한데 뭐 제가 보기에는 최대 수혜국이었어요. 그래도 최대 수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괜히 한국을 뭐 대만이나 홍콩처럼 중국의 한 부 이렇게 속해 있는 중국 경제권에 속해 있는 곳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주요국의 이건 좀 잠깐 딴 얘기긴 한데 잠깐 보시면 자 그러면은 G2 수출 비중의 의존도 어떻게 되느냐? G2의 수출 비중이 대만은 38%, 일본 38%, 한국이 36% 대단히들 높죠. 대단히 높아요. 수출 비중 자체는 거의 3분의 1을 G2의 대만, 일본, 한국은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에 비해도 수출 의존도 이건 비슷한데 수출 의존도는 뭐냐면 내수 대비하는 거죠. 내수 GDP 대비 수출 의존도는 달라요. 일본은 5.5%밖에 안 돼.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됩니다. 대만은 20% 훨씬 높죠. 그러니까 대만은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더 심각하게. 일본은 경제 대국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대중국 비중은 어떠냐? 수출 의존도 우리나라 9% 가깝고 일본은 2.7%. 대만은 14%. 대만은 거의 중국 거의 뭐 예속된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10%나 되니까 GDP 대비 비중이 이 정도나 되니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독일 2.7% 이렇잖아요. 인리 1.8%밖에 안 돼.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국 수출에 의존적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자, 이건 일단 뭐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자, 그럼 중국이 미국에 뭐를 수출하냐? 뭐를 수출할까?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기계, 가전, IT, 기기예요.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자, 이게 뭘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품목이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거든. 많은 품목들이. 물론 중국 제품 자체로 메이드 인 차이나 다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은 중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많은 미국 기업들이나 많은 세계적 기업들이 여기가 이것저것 저렴하니까 여기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아. 굉장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이폰이잖아요. 여러분들 얘기하듯이 아이폰. 대표적인 게 아이폰이야. 여러분들 그 누구냐? 아이폰 CEO. 그때 성함이 기억 안 나네. CEO 형 뭐냐? 그 CEO 형이 잡스 다음에 형.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난다. 팀쿡 형. 팀쿡 형이 항상
미국 트럼프 형이 중국 무슨 견제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무역 갈등으로 뭘 관세 매기고 그러면 엄청 반대해요. 자유무역에 뭐 역행하는 짓이다. 뭐 미국 국민들의 부를 뭐 깎아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잘 생각해보면은 아이폰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거든. 아이폰 비싸잖아. 거기다 관세를 더 매겨. 그럼 아이폰 가격을 더 비싸게 못하지. 20% 매긴다고 지금 150만원짜리 아이폰을 30만원을 더 비싸게 180만원에 판다 그러면은 반발이 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의 부에 영향을 미치죠. 누구의 부에? 애플의 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플의 부에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아주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CEO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팀 쿡 같은 경우는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거품을 물고 피를 토하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왜냐? 자기네한테 세금 매기겠다는 거고 똑같거든. 자기네한테 세금 매기게 똑같아요. 팀 쿡 형이 하도 피를 토하니까 럼프 형이 한마디 해줬어. 어디 갔지? 럼프 형이 팀 쿡 형이 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부가 어떻고 뭐 부가 감소하고 문제가 많고 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형이 친히 트윗을 날려줬습니다. 팀 쿡 형 안녕 그러면서 애플 프라이스가 당연히 매일 인크리스 하겠지. 당연히. 왜냐? 매시브 테라피가 위가 아마 임포징 온 차이나를 할 테니까 중국에다가 요거를 매시브하게 매길 테니까 당연히 니네 가격이 오를 거야.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 솔루션이 있다. 어디에? 제로 텍스까지 갈 수 있는 where there would be 제로 텍스가 될 수 있는 이지 솔루션이 있다는 거잖아. 그게 뭐냐? 게다가 제로뿐만 아니라 텍스 인센티브까지 받을 수 있어. 대단한 해법이 있지. 팀 쿡 형 나를 따라올래? 그게 뭔데? 당연히 그게 뭐야? 메이크 유업 한마디로 니들이 만들 때 그거를 어디서 만들면 돼? 차이나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면 되지. 바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잖아. 이지 솔루션. 아 이걸 몰랐단 말이야. 형은 너무 바보네. 하하하 하면서 대안을 내셔줘요. 뭐야? 스타트 빌딩 뉴 플래스 나우. 그잖아요. 익사이팅. 자 빌딩을 어디다가 미국에 치면 되는데 야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네가 모르고 지금 팀 쿡 형 그걸 몰랐구나. 내가 설명해줄게 하면서 우리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우리 마가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트럼프 형이 소개해줬잖아요. 요걸 몰랐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 제로 텍스가 문제가 아니라 텍스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미국에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에 기업 가지고 와라. 기업 가지고 그거 뜯어갖고 들어오라고. 이거 진짜 tweet 날렸어요. 이거 얼마 전에 날린 거야 이거. 얼마 전은 아니구나. 세프템버 8일. 얼마 전이지 이 정도면. 우리 팀 쿡 형이 이걸 몰라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런 해결 방법을 날려줬어요. 이런 해결 방법을.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이 이런 품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뭐라고 협박하기가 참 애매해. 미국의 핵심 가치, 핵심 이익을 자기들이 수출을 줄인다 그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를 어떻게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 얘네 입장에서는. 이걸 줄인다 그래서 미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얘들이 기업을 옮기면 되겠지. 물론 뭐 애플이나 이런 데가 많은 타격을 받겠지만은 자기들이 불가 대체한 그런 게 아니거든. 이만큼 팔아서 자기들 돈 버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한다 그래서 미국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요. 딱 봐도. 뭐 여기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게 뭐 있겠어. 자파류? 완구 가구? 뭐 가발, 비금속 뭐 이런 건 좀 있을 수도 있겠네. 한마디로 가장 근본적인 산업에 영향을 줄 만한 제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 정부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너네는 패가 없다. 너희는 우리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줄 패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패가 없다. 너희는. 네가 뭘 할래? 니들이 뭘 할래?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도 이렇게 패도 없는 주제에 돈은 어떻게 벌어가? 이렇게 벌어가. 미국 수지 적자의 절반을 중국이 벌어가. 물론 중국도 할 말 있지. 야 이 중에 사실은
니들이 기업들이 벌어가는 게 얼만데 이만큼인데 그걸 다 우리 거냐고 폄하하냐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치사한 새끼들아라고 대놓고 얘기도 못하고 뭐 하여튼 겉보기에는 절반을 가져간단 말이야. 절반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 지금 배틀하고 아까 봤죠? 공장 가져오라고 그런 소리 하면서 중국 때리니까 지금 뭐 딱히 중국 입장에서는 패가 잘 없어. 패가. 그러면은 그래서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얘네도 눈치를 봤지. 눈치를 살살 보고 중국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환율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환율을 은근히 조금씩 자기들 환율을 좀 강하게 만들어 줬어요. 저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6.858에 있던 걸 6.532까지 내렸잖아. 자, 환율을 말로는 싸운다 이긴다 한번 뭐 패보자 뭐 이러면서도 이렇게 좀 강세를 좀 해줬어. 이렇게 네, 은행권 일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몰래 이렇게 좀 해주면서 이쯤에서 양보하지 하는데 뭐 당연히 양보할 리가 없겠죠. 지금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정도로. 왜냐? 저렇게 나가도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흑자가 미쳤거든. 흑자가 2189억 달러에서 지금 2758달러로 지금 쭉쭉 늘어나고 있죠. 쭉쭉. 미국에서 자기들 벌어온 돈의 뭐 65%를 버니까 지금 쭉쭉 늘어오고 있어요. 쭉쭉.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중국을 때리고 중국이 패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 국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그럼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미중 얘기는 조금 있다. 우리나라는 쟤네들이 미중 무역 갈등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골로 가는 것인가? 우리나라 봅시다. 일단 당연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뭡니까? 당연히 이거겠죠.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지금 463억 불이니까 2017년도에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게 중국이 괜히 그 반도체 반도체 독립을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반도체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거의 종속돼 있지. 50%를 한국에서 가져갔어. 50%를 자기들이 쓰는 메모리 반도체의 50%를 한국에서 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넘버원 수입국이 됐지. 넘버원. 시스템 반도체는 뭐 대만이 60조긴 한데 한국도 20조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대만이 1등이 하지만 대만은 사실상 뭐 거의 중국에 종속됐다고 보면은 이런 얘기하면은 타이완 형들이 화내겠지만 어쨌건 거의 뭐 한국이 지금 어마무지하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죠. 한국. 자,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뭐가 궁금하냐?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줄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 중국이 미국 수출하는 게 관세 같은 거 맞아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해.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까? 이거는 물론 학자 형들이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몇 퍼센트나 몇 퍼센트 이게 다 낸 값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대충 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최종 귀착지를 분해한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죠? 그 무역보험인가 뭐 그런 데서 만들었을 거예요. 무역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들었을 텐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물품들의 수출품의 최종 귀착지는 어디냐? 중국입니다. 75%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줘서 중국이 그걸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비중이 얼마냐? 이 자료에 따르면 5%밖에 안 돼. 물론 이거는 일단 첫 번째가 중국 핸드폰이 미국으로 잘 안 가죠. 샤오미 뭐 이런 뭐 화웨이 핸드폰이 미국으로 못 가잖아. 많이 막았기 때문에 75%는 지들이 씁니다. 75%. 물론 나머지 한 20%는 딴 데로 가는데 기타국이 있죠. 지들이 써요. 미국은 5%밖에 안 돼. 사실은.
물론 그 영향으로 중국이 이제 충격을 받고 중국 내수까지 쫙 죽으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타격을 받겠지. 엄청난 타격. 근데 단지 미국 수출에 막히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이진 않은 것 같아. 이 숫자로만 보면, 중국이 큰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중국 내수 영향을 받으면 되게 크게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중국의 내수에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75%야. 75%. 중국 내수가 결국 우리나라의 경기하고 거의 밀접한 영향이 있죠. 그래 뭐 수출을 못해서 거품이 꺼질 수도 있고 키로즈님 말대로. 중국이 보시면은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공 무역이 생각보다 많이 줄고 있어요. 얘네가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어. 중국의 가공 무역, 통해서 가는 게 지금 33%까지였는데 많이 줄었죠. 내수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많이 줄인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중국의 내수에 어떤 중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대안은 어디였겠습니까? 우리의 대안은 어디였겠니? 그쵸. 우리의 대안은 당연히 베트남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안. 우리 항서 형님이 가신 베트남이 우리의 대안이었어요. 야 중국에 너무 몰빵하니까 리스크가 있다. 걔는 인건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 좀이라도 싸고 좀이라도 괜찮은 나라 가자. 2017년부터 역전이 됩니다. 친구만이 살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친구만이 살길님 감사합니다. 베트남으로 바꿨어요. 베트남으로. 이게 얼마나 크게 바꿨냐? 여러분 베트남 대단합니다. 베트남. 이게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 저 옆에 있는 그래프가 한 베트남 수출입 동향입니다. 17년 여기거든. 18년 예상을 보이죠? 예상이 보입니까? 예상이? 아 대단하다. 역시 베트남이야. 이게 예상입니다. 2020년 예상. 와 이 각도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이 각도로. 예상이지만 이 각도로. 야 중국에서 들 번 거를 베트남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벌어? 97 거의 100조잖아. 100조 수출하고 달러죠. 그쵸? 100조 수출하고 70조를 벌겠다. 오호. 물론 우리가 여기다 공장을 지어갖고 뭘 통해서 물론 딴 데 가긴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한 거는 그렇게 비중이 낮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합니다. 괜히 베트남이 아니다. 근데 베트남 인구 1억 한 5, 6천만 되지 않나? 아닌가? 1억 넘을걸? 직구만이 살길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생각을 하느냐? 우리나라만 1억밖에 안 되나? 1억이구나. 9,600만이에요. 그래요? 9,600만이랍니다. 우리나라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중국 다음에 어디로 갈까?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트럼프 형이 그러고 있잖아. 뭐라고 하고 있어? 아까 트윗 다시 보여드려요. 트럼프 형이 중국에다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중국을 피해서 갈 게 어딘가. 중국을 피해서 갈 게 어딘가 전부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야씨 그렇다고 미국에다 진짜 하려니까 미국 근로자들 뭐 4만 불 5만 불 뭐 줘야 될 수도 있잖아. 너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임금을 뭐 10만 불 줘야 될 수도 있고. 너무 임금이 비싸니까 중국 대신에 대안으로 찾는 게 동남아예요. 동남아. 야 우리 생각에도 그렇지 않겠니? 우리 생각에도 얼핏 생각해도 동남아로 왠지 옮기고 싶을 거 아니야. 중국 인건비도 올랐는데. 그래서 요즘에 동남아가 나름 뜨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싸우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야 이거 떡고물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데가 동남아예요. 물론 중국이 너무 크게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불황으로 빠져버리면 동남아도 불황이 늪으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가정하에 적당한 갈등으로
갈등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몇 개 튀어나온다는 가정하에 왠지 수혜를 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입을 에 벌리고 야 뭐 안 떨어지냐 입을 에 벌리고 있는 게 동남아예요. 동남아. 입을 에 벌리고 있는 그게 뭐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는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만 보면은 어느 정도 현실화 되고 있죠. 물론 이게 굳이 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엄청 중요해지고 있다. 근데 이건 굳이 우리나라만의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안으로 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나라 얘기였고, 자 그러면 미중 무역 갈등을 다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사실 어디서 많이 들은 스토리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스토리. 언제 들었을까? 이런 비슷한 갈등을 언제 들었을까? 아까 전에 그 저를 열심히 혼내주신 유튜브 댓글에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있었어. 신자유주의 정책. 그게 사실은 경제학적인 표현이거든. 거기에 뭐 그런 내용을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자유주의 정책이 뭐냐 하면은 1970년대 미국에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잘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냐면은 그 유튜브 댓글에도 있지만은 1970년대 원유 파동이 있었거든. 유가가 5배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거 제가 잘라왔는데 당시에 석유 1차 파동, 석유 2차 파동이 있었어요. 그분의 말이 뭐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1973년도에 중공전쟁이 시작돼서 3불하던 유가가 74년도에 11불이 됐습니다. 4배 올랐죠. 4배가 됐죠. 3배 오르고 4배가 됐죠. 2차 파동은 1978년도에 또 석유 파동이 오고 석유 가격이 올라. 근데 경기가 불황이야. 경기가 내리꽂아. 와, 뭐 실업률 막 올라가고 막 실직하고 실업률 올라가는데 석유 가격이 올라서 물가도 같이 올라가. 물가와 실업률이 경기가 안 좋아진 게 같이 발생하는 게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아래로 갖다 박으면 경기가 내려가면은 물가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경제학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실업률과 물가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 역의 관계에 있다는 걸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곡선이죠. 아주 유명한 곡선. 아주 유명한 곡선. 실업률과 물가는 트레이드 오프에 있다. 그래, 디옥님 정답.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있어. 필립스 곡선. 그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그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는,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물가가 빠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른다. 한마디로 실업률과 물가는 트레이드 오프,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흔히 말하는 필립스 곡선이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지. 기존 이론이 안 맞아. 야,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 아니,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 양사대기 맞는 거잖아. 자,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을 들고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누가 당선이 됐어요? 니들이 하는 걸 보니까 개판이다,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돼. 그렇죠,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닉슨 다음에 레이건. 문재인 형님 아니십니다. 레이건이 대통령이 돼.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사실은 경제 패러다임. 무슨 패러다임이 바뀌냐면은, 미국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공황을 거치면서 뭐가 문제가 됐어요? 미국엔 독점. 정말 역사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부자들이 탄생을 했잖아. 뭐 카네기라는 둥, 뭐 JP 모건이라는 둥, 또 뭐 누구 계셨냐? 뭐 또 누구 계셨어? 뭐 히트라는 둥, 뭐 벤더벨트라는 둥, 온갖 유명한 록펠러, 뭐 온갖 유명한 뭐 독점과 부를 가득 가진 세계적인 부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공황을 맞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케인지안적인 정책으로 갑니다. 굳이 경제학적인 얘기 쓰자면 뭐 알 필요도 없는 얘기긴 한데,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요. 정부가 시장에, 한마디로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강하게 매깁니다. 누진세. 기업들한테도 세금을 많이 매겨요.
법인세, 높은 법인세, 높은 소득세, 높은 누진세, 그 다음에 아래 흔히 뭐 요즘에 말하면 뭐야, 소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받쳐줍니다. 뭐 소득주의 성장 뭐 이런 표현까지는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게 케인즈가 얘기하는 큰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적인 감석과 적극적인 걸로 뭐를 막는 거야? 아래 위를 이렇게 좀 막아주는 건데, 자, 레이건 형이 등장하면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뭐냐? 감세,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줘. 일단 법인세 인하, 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고소득자 감세. 고소득자 감세. 한때 정말 높았을 때는 미국의 누진세율이 개인이 벌었을 때 90%가 넘었던 적이 있었대, 역사에. 물론 뭐 저기 뭐냐 1900년대 초반 얘기긴 하지만 90%가 넘었대, 소득세가. 돈 많이 벌면. 와. 레이건 직전에는 70%가 넘었대요, 소득세가. 그거를 막 내려줍니다. 그건 90% 아주 옛날 얘기고, 그때는 한 70% 정도 됐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레이건 때는 그거를 뭐 절반까지 확 내려줘. 소득세율을 내려줘. 한마디로 돈 많이 번 사람들한테 감세를 시켜주고, 기업들 돈 많은 거잖아요. 기업들한테 법인세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죠. 작은 정부를 추구해.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요.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고 감세하고 뭐 그런 정책을 핍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에요. 이게 뭐 굳이 어려운 말로 쓰자면은 자유주의 정책이야. 신자유주의. 한마디로 내비두겠다는 거지. 내비두겠다. 자유롭게 두겠다. 정부가 간섭을 해서 돈 많이 번 사람한테 세금 많이 물어서 아래 복제 주고 이런 거 잘 안 하고,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떼서 정부가 뭘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레이건이 들면서 레이건오믹스라고 그러죠. 레이건오믹스 들면서 그걸 기치를 내세웁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치를 내세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물론 경기는 좀 턴어라운드 하죠. 원래 안 좋았으니까. 82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중에 턴어라운드 하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 뭐 어떻게 돼? 지금의 미국이 됐죠. 어떻게 됐냐면 레이건의 감세 정책, 상위 계층 소득세 증가, 하위 계층 보시면은 탑 10이 갖고 있는 비중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바텀 90%가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내려가요. 탑 10에 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비중이 거꾸로 갑니다. 당연히 그런 정책을 폈으니까. 당연히 양극화가 벌어져. 정책이 그랬으니까. 이때 뭐 내세웠던 게 이제 뭐 기업들 감세해주면서 낙수 그 이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때 나온 개념이에요. 이때 나왔는 지까지 이때 많이 사용됐어. 우리나라는 뭐 얼마 전까지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게 지금 그 고금리 긴축, 레이건의 감세, 작은 정부 시행, 신자유주의라 그러는데 생산성이 올라가는데 우리의 소득은 별로 안 올라가는. 뭐 그런 게 이때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점점 벌어져. 원래 자본주의는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당연히 벌어지게 돼 있죠. 그게 자본주의의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속성이니까. 많은 돈이 큰 돈을 벌잖아. 적은 돈이 적은 돈을 벌고. 뭐 그게 능력에 따라 버는 게 뭐 자본주의의 뭐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벌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당연히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벌어져서 지금의 미국의 경제적인 부가 벌어졌는데, 자 이제 그거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본 거고, 사실은 이때 레이건이 레이건오믹스를 밀면서 더 크게 했던 게 있어요. 사실은 더 크게 저건 경제적인 얘기를 잠깐 제가 지나가면서 해드린 거고, 더 크게 했던 게 레이건 때 더 크게 밀었던 게 있어. 그게 뭘까? 이렇게 팼던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놈 모가지를 잡은 다음에 이걸로 막 팼던 게 있습니다. 누굴 팼어요? 민용화? 일본을 팼어? 야, 레이건 때 정말 크게, 그 소련이지. 소련이 여러분 레이건 때 그 뭐냐 군비 경쟁하면서 유명하잖아요. 군비 경쟁하면서 서로 조폐국 강한 달러를 만들어버려. 강달러로 만들어버리잖아. 레이건 때 달러가 엄청 강해지거든요. 달러가 강해져서
무역 적자는 나는데 얘가 그냥 세금을 적게 들여서 재정 적자도 나. 그래서 레이건 때 유명한 말이 쌍둥이 적자잖아. 미국이 재정 적자도 큰데 무역 적자도 커. 미친 듯한 적자가 발생을 해.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쏟아부어서 소련하고 군비 경쟁을 하죠. 소련 가난하게 만들기에 모든 걸 겁니다. 모든 걸. 소련 거지 만들기 정책. 물론 소련이 석유 때문에 물론 망했죠. 약 파는 겁니다. 대충. 레이건이 성공을 하죠. 쌍둥이 적자 레이건 때. 레이건이 성공을 하죠. 소련이 결국엔 KO되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레이건 정부 때 말했던 정책들 있잖아. 감세, 부자 감세, 기업 소득세 감세, 금리 인상, 뭐 미국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자, 이거 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야? 이거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레이건 때 나왔던 말이거든. 제가 지금 말했던 게 럼프 형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럼프 형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조금 다른 건 이제 럼프 형은 뭐 정부도 좀 적극적인 정책을 핀다는 거 정도인데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정치도 비슷해. 옛날에는 소련 멱살을 자꾸 팼잖아. 팼어요. 이 새끼 좀 어떻게든 가난하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야겠다. 성공했죠.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 GT였는데 거의 30년 거의 30년을 미국이 넘버원으로 해먹었잖아. 지금까지 해먹었잖아. 거의 G1으로. 그때 미국이 물론 출혈이 엄청 났지만 30년을 해먹은 거 치고는 쌌지. 그 정도 판돈은 걸어야지. 팼잖아. 패서 성공을 했어. 자, 근데 이걸 패려고 막 하니까 출혈이 큰데 강달러 만들고 이렇게 출혈이 큰데 그 틈바기에서 이렇게 좋은 시절 보내던 나라가 있었어요. 좋은 시절 보내던 나라가. 야 형들 싸우네. 야 형들 싸워. 야 강달러 보소. 야 수출 미친듯이 잘 되고 야 나라에 우리나라가 이럴 때도 있구나. 어이쿠 얼쑤 좋노 하면서 아주 그냥 나라의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나라가 하나 있었어. 얼쑤 좋노. 형들 싸운다 이러다가 옆에서 꿀 빨다가 제대로 어퍼컷 맞은 나라가 하나 있죠. 제대로 어퍼컷 맞은 나라가. 그게 19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에 일본이잖아요. 일본. 미친 듯한 호황을 누리잖아. 둘이 싸우면서 야 가운데 달러 강한 거 보소. 야 우리나라 수출품 야 도요타 자동차가 이렇게 쌀 수가 없어 이러면서 뭐 미친 듯하게 미국으로 수출을 해서 정말 옆에다가 옛날에는 빨대를 꼽았어야 되는데 그럼 좀 봐줬을 텐데 빨대를 안 꼽고 거의 깔때기를 꼽았지. 이렇게 깔때기를 꼽은 다음에 이걸로 빨아대니까 아니 진짜 솔직히 빨대로 깔았으면 적당히 빨아야지. 그거를 또 좀 빨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거기다 깔때기를 꼽은 다음에 이거 뭐 펌프질로 뽑고 있으니 얘네가 봐주겠니. 그걸 적당히 해야지. 그래서 너무 펌프질을 하다가 1985년에 그동안 펌프질한 거를 한 방에 맞습니다. 한 방에 야구 배트 들고 온 다음에 야 들어와 이 새끼라고. 좋았냐? 야 좋았지. 야 들어와 컴온 베이비야 올라 들어와 해서 1985년에 제대로 완판치 3 강냉이가 아니라 완판치 30년 강냉이를 맞습니다. 30년 강냉이. 뭐 20년 강냉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뭐 한 30년 40년 강냉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강냉이를 1985년에 제대로 맞죠. 그러니까 빨대를 꼽아야지. 거기다가 굳이 그 형들 싸우는데 옆에서 좋다고 거기다가 씨가 깔때기 꽂고 펌프질로 막 이래갖고 뽑다가 85년에 그 30년짜리 강냉이를 한 대 맞으면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뭐 아베 형이 좀 헤어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베 형 요즘에 지지율 보세요. 70% 나오잖아. 왜? 드디어 우리 강냉이가 다 뽑히고 틀니 정도 낄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이 생기는 거야. 일본에. 그게 지금이잖아요. 야 우리가 드디어 갈 때까지 갔니? 김주기님 감사합니다. 갈 때까지 갔구나. 우리가 드디어 다 온 것 같다. 아베 형만 믿고 가자. 그러니까 요즘 아베 형 지지율이 70%인 거 아니야. 30년짜리 펀치를 맞고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너무 빨대를. 근데 요즘에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비슷하죠. 멱살을 잡았어. 일단 멱살을. 그때 레이건 시대에 출혈이 엄청 났거든요. 쌍둥이 적자 뭐 미국이 뭐 빚으로 망한다 이런 소리 있었어. 그때 미국이 빚으로 망한다. 소련하고 저러다가 빚 져갖고 망한다 뭐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때도.
근데 그 판돈을 걸어서 30년간 넘버원으로 해먹었잖아. 근데 이제 소련이 가고 중국이 기어 올라오니까 레이건 형하고 비슷한 정책을 피는 우리 럼프 형이 굉장히 비슷한 소리 하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어디선가 많이 들은 비슷한 소리 하면서 펀치질을 하는데 중국 형들도 바보가 아니거든. 옛날 소련을 봤단 말이야. 옛날 소련을 밀리면 어떻게 된다? 밀리면 소련꼴 나는 거야. 중국 몽의 반대는 뭐예요? 중국 몽의 반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반대는 중화민족의 뭐 폭망? 그런 걸 거 아니야. 분열? 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물론 중국이 소련만큼 약하지 않지. 저도 알고 있어요. 중국이 소련처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어떻게든 지금 패서 기어 올라오는 거를 일단 좀 밀어야겠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왜냐면 처음에 무역 갈등 났을 때는 그냥 그렇게 봉합이 될 줄 알았어. 금방 저러다 말겠지. 근데 이것들이 확전을 하네? 확전을 하더니 요즘에는 아예 뿌리를 뽑을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 뿌리를 뽑을 듯이. 야, 이걸 봐서는 옛날 냉전도 뭐 그렇게 오래 갈 줄 알았나? 그렇게 오래 서로 머리 부딪히게 하면서 팍 터지게 싸울 줄 몰랐잖아요. 야, 이거 분위기가 글로 가는 것도 같고. 자, 그럼 또 비슷한 게 뭐가 있냐? 그때 일본이 옆에서 이거 깔때기 꽂고 쭉쭉쭉쭉 빨다가 완판치 3 30년 강냉이 맞았잖아. 근데 요즘에도 둘이 고르니까 일본 경제도 막 좋아지고 있거든. 뭐 굳이 둘 때문은 아니지만 일본 경제도 막 좋아지고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그 트럼프 형도 그렇고 미국 관료들이 막 중국 때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일본한테 한마디 해요. 딱 기다리고 있어. 넥스트 유야. 딱 기다리고 있어. 알아서 기든가 딱 기다리고 있어. 좀 잘 보세요. 신문에 보면은 거기 딱 그대로 있어. 니들 알아서 기던가 딱 기다리고 있어. 요즘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옆에서 박수 치고 있다가 자기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깜짝 놀라고 있어. 우리가 뭐 아니 왜? 또 어디 뭐 가야 되는 건가? 깜짝 놀라고 있어. 일본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빨대 적당히 꼽아야 된다. 이번에 일본이 예전에 30년 강냉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쉽게 안 맞을 거야. 적당히 빨겠지. 설마 또 빨대에 꼽겠니? 그러니까 요즘에 그 럼프 형이 가끔 트윗이나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일본 보고 딱 거기서 Here I stand for you다. Here I stand for you. 기다려. Waiting for me, please. Waiting for me, please. 하면서 그 노래도 부르고 있잖아요. Here I stand for you. 딱 서 있다니까. 그래서 일본도 역사가 만약에 반복되면, 그쵸? 진주만을 잊고 있지 않은데 역사가 반복되면 또 원판치 30년 강냉이가 잘못하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 보면은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게 그대로 좀 흘러간다. 그대로. 그렇잖아요. 물론 중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중국도 알지. 예전에 소련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조각조각 나고 우리 고르바초프 형이 푸틴이 아직까지도 고르바초프 형 잘못했다고 뭐 페레스트로이카 뭐 외치면서 푸틴 형이 아직도 뭐 그때 위대한 소련을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중국도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려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중국들이 싸우는데 소련 꼴 안 나기 위해서 반복되는 거 비슷하잖아요. 일본은 일본대로 이것도 강냉이 맞으면 안 되는데 눈치 싹싹 보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 그럼 우리는 뭘 살까가 중요한 거죠. 뭘 살까가. 이거 되게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 보면 되게 비슷해. 되게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죠. 심지어 구호도 비슷해. 말하는 것도 비슷해. 그걸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닐지라도 말하는 것도 비슷해. 말하는 것도 비슷해.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은 이게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겠죠. 정말로. 중국이 정말 입밥 꽉 깨물고 소련꼴 안 나리라고 생각하는 게 양보를 해야 소련꼴이 안 나는 건지 끝까지 개겨서 뭐 군비 경쟁을 했잖아 옛날에. 그거 끝까지 개겨서 무역 전쟁을 하나 있더라도 양보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열심히 굴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은 분위기는 맞서 싸우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말로는. 뒤로는 조금씩 후퇴하지만
마지막 카드로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채. 너희들은 카드가 없다. 미국 애들이 맨날 한 소리가 그러잖아. 미국 관리들이 너희들은 카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드가 있다. 우리는 카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이거잖아. 카드가 있다라는 게. 우리는 너희들의 국채가 있다. 빚이 있다는 건데 사실은 뭐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국채 전체 발행량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긴 물론 크지. 근데 뭐 절반 과반수 이상 이 정도는 아니니까. 자, 미국의 패권을 가져오는 싸움을 지금 할 가능성이 조금 보인다. 중국이 G2인데 기어올라오는 거를 좁힐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길어지겠죠. 싸움이 길어지고 마지막 이걸 정말 다 갖다 팔면은 이건 전면전인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저걸 다 갖다 팔면서 전면전에 나서면 물론 미국은 이거 달러잖아요. 미국은 정말 달러잖아요. 근데 미국이 정말 패권을 위해서 중국을 내가 박살을 내겠다. 뭣도 필요 없다. 경제고 나발이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어요. 현대사회에서 그럴 리는 절대 없지만 정말 만에 하나 만에 하나 한 방에 보내버리겠다. 그러면 미국 국채가 얼마야 이거?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억 불이죠? 1조, 이거 얼마야 도대체? 하여튼 11710, 1조 1710억 불. 달러잖아요. 이거 고개 돌려서 쓰면 돼. 이렇게 1조 달러. 1조 달러 쓴 다음에 한 장 주면 되죠. 이렇게 1조 달러. 1조 달러 이거. 안 받으면 말고. 안 받으면 말고. 물론 그랬다가 달러가 이제 개폭락을 할 텐데. 개폭락을 하죠.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예해야 한다. 내 맘이지. 준 전시에 가까운 만약 그런 엄청난 갈등이 되면은 의회에서 그럴 수도 있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예한다. 내 맘이지. 아니 내 맘이지. 내가 유예하겠다는데.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의 시리얼 넘버가 그 미국 당연히 미국 재정부에 당연히 다 있어요. 뭘 갖고 있는지. 미국 국채는 누가 어디에 소유하고 있는지 다 나옵니다. 다 나오니까 그 넘버가 다 있잖아요. 그 넘버들이 다. 그걸 지금을 유예하겠다는데 내가 전시국가에 빚 갖게 생겼어 지금? 전시국가에 빚 갖게 생겼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절대 일어날 가능성이 0.1%밖에 안 되는 예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걸 또 갖고 형 그렇게 무식한 소리 안 돼요. 이렇게 어디 가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달지 말고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잖아. 그렇겠니 설마 그렇겠니? 형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은 뭐 공부 좀 하세요. 찾아보세요. 뭐 좀 훌륭한 반응 감사한데 그냥 농담이죠. 요거는 틀린 거 되게 많습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어디 갔어 내가 이거 썼던 거 맨 처음에 썼던 거 왜 없어졌지? 자 어디 갔어? 없어졌다. 다시 쓸게요. 오씨. 오씨 썼던 걸 내가 지웠구나 아까 전에. 여러분 경제썰이나 그런 거는 대부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정치나 그런 거는 어떻게 알겠어 지금 와서. 경공업 위주의 산업이 안 좋아졌다. 중공업 대비해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꼭 그게 원인이냐 아니냐 따지고 들어가면 끝도 없어요. 학자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아는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게 맞나보다 하는 거지. 근데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에 꼭 피드백 주시면은 감사하게 제가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드러그 스토어다. 드러그 스토어. 그래 뭐 파마스인지 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 줄 가능성은 없겠지 현재로서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1강으로 가겠다 좁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패가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일방적으로 좀 패가 없어. 그래서 이 싸움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뭔가 생각보다 확전이 된다면은 앞으로 한 30년간의 어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레이거노믹스하고 냉전 뭐 쌍둥이 적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KO 시키고 어떻게 됐건 뭐 그 뒤에 미국은 30년간 해먹었잖아요. 꿀 빨고 있던 일본을 딱 컴온 베이비 한 다음에 아다다다다다다 때려갖고 30년간 수면시켰잖아. 이렇게 푹 자고 일어나 30년간 일본이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 야 제대로 맞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펀치가 무서운 거야. 완판치에 그냥 제대로 누웠다가 요즘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일본도 좀 무섭겠지. 야 이러다 이제 일어나서 고개를 들려 그러니까 럼프 형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너 고개 들려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고개를 들려다가 생각을 하겠지. 아 이거 누워 있어야 되나? 잠깐만. 아 이거 잠깐 누워 있어야 되나? 나 조용히 또 잠깐 다시 고개를 들려다 이렇게 누워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이게 애매한데 싸우려면 둘이 싸우지. 괜히 둘이 싸우다가 고개 돌려서 한 마디씩 하니까 뜨끔뜨끔하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누워 있어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그럼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는 당연히 둘이 싸우는데 힘은 없고 그리고 보아하니까 우리는 뭐 일본도 아닌데 뭐 럼프 형이 설마 뭐 우리 같은 좀 어떻게 보면 걔네가 보기에는 소국이죠. 걔네가 보기엔 작은 나라에 펀치질이나 하겠냐? 에이 그럼 뭐 저희들끼리 싸우면 우리는 피해나 안 봐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나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형들 화이팅 이러고 열심히 팔면서 지금 요 길로 이렇게 격가지를 치면서 옆으로 개걸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개걸음을 치면서 우리 베트남 어떻게 좀 안 될까 이러고 고기에 좀 이렇게 좀 비벼보고 있는 거지. 반도체 안 팔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뭐 둘이 싸우는 거는 잘 모르겠고 반도체 안 팔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중국에 가서도 뭐 중국 형들 화이팅! 우리는 중국 몽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도 미국 형들 화이팅! 메이크 아메리카 뭐 그레이트 어게인 이렇게 박수 한번 또 치고 집에 와서는 베트남에 한번 좀 가보고 자 이 기회에 어떻게 좀 뭐 통일은 좀 안 될까 뭐 이러면서 북한도 한번 가보고 뭐 옆으로 좀 기면서 뭐 어차피 그 일본을 보니까 저 형들은 잘못하면 펀치 맞겠네. 야 저 펀치 나는 안 때리겠지. 야 난 안 때릴 거야. 아니 난 때려봐야 뭐 맞을 게 있어야 때리지. 야 나 때리면 죽어. 야 저 형은 맷집이 있어서 뻗은 다음에 30년 뒤에 일어나지. 형 나 때리면 난 죽는다. 난 여기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 진짜로 맞고 여러분 나 저 형은 30년 기다리지만 야 나는 야씨 난 확 그냥 그죠? 그럴 거야. 확 그냥 해버릴 거야. 이러면 나 뒤집어 풀 거야. 이렇게 설마 날 때리진 않겠지. 야씨 그 때릴 데가 어딨다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 여자와 어린아이는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사도가 있고 이 사람들아. 그게 있지. 스쳐도 6개월인가 뭐 그런데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난 안 때리겠지. 일단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개걸음을 하면서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거. 그리고 중국 형한테도 우리 반도체죠. 중국 뭐 이렇게 반도체 굴기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니까 좀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걱정은 자꾸 얘기하지만은 요 기회에 뭘 해야 되는데 뭘 할 만한 게 그렇게 좀 썩 그렇게 많진 않다. 그래서 요 기회에 역사에 답이 보이는 기회인데 참 나름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가